1970년대는 소설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공식화되지 않고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소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70년대는.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이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쏘공의 작품의 주제가 21세기 지금도 유용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80년대 소설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안즈성의 파업 같은 소설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태일 문학상 2회 수상자인데 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을 해서 이게 영화도 만들어져 가지고 원작이죠. 원작에서 그 영화가 이런 집회장에서 상영되고 해서 많은 그 시 못지않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뭐 방현석의 새벽 출정 이런 소설도 그 인천 지역에서의 방직공장 얘기였잖아요. 그것도 그 집회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 노동자들의 그 미안함, 뭐 괴로움, 또 남아 있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면들 등등 80년대에 필요했던 그런 노동자의 사용자의 관계에서의 투쟁의 이런 면들을 여실히 다 반영한 소설이죠. 뭐 정화진의 샘물처럼 이런 소설도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80년대도 뭐 김한수 소설도 있었고요. 굵직굵직한 소설이 분명히 있었죠. 마산에 있던 김학영 씨의 마창 노련 쓴 80년대도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런 사회의 필요성을 기동력 있게 역동성 있게 대응하는 데는 시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시에 대한 효과가 또 직접적으로 더 잘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80년대는 소설보다는 시가 훨씬 더 활발하게 창작되고 또 그 독자들에게도 호응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구 사회주의 몰락되고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면서 시나 소설이 80년대적 기준으로 보면은 약화되니까 많은 성과를 그런 면에서는 못 남긴 면이 있죠. 1980년대는 시의 시대다. 그 중에서도 노동 시의 시대다라고 말했잖아요. 1970년대는 소설의 시대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개념을 공식화되지 않고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민중소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70년대는. 그렇지만은 그 소재가 대부분이 뿌리 뽑힌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설이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한민국 그 소설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은 조세희의 난쏘공이죠. 지금도 계속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교과서에서의 소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니까 그 난쏘공이 무허가 판자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로 상징화되는 가난하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지금 뭐 자가 주택 보급률은 뭐 거의 뭐 100% 된다고 하지만 자가 보급률이 지금 50%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사회는 집 문제가 여전한 거예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적 소외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조세희의 난쏘공의 작품의 주제가
21세기 지금도 유용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이 집 없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이야기로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석영이나 뭐 조세희의 이런 70년대 소설, 뭐 이문구 작가도 있고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면 70년대는 노동자 이야기를 썼지만 이것이 계급적인 의식이 좀 약한 거예요. 개별적인 차원. 황석영 그 중에서도 좀 계급적인 의식이 객지 같은 데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썼는데 그게 조직적이고 노동 계급적인 관점이 약한 거예요. 80년대의 안저상이나 방현석의 이 소설들은 분명히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 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런 조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1970년대하고 1980년대는 같은 노동자 이야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70년대는 개별적인 차원이에요. 노동자 얘기는. 80년대는 좀 더 조직적이고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이지. 그러한 작가들의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쓴 거죠. 뭐 배웠다기보다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노동운동이 88년에 7, 9월 대투쟁에서 잘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의식, 정치적인 의식에 대한 것이 활발해지고 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작가들이 잘 반영해낸 것이고 노동자들의 그 조직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70년대는 그런 면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도 그 노동 문학의 영역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개인화되고 개성화되고 작품의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했잖아요. 소설도 똑같은 거죠. 지금의 21세기 지금 많은 소설들도 거의 다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지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소설이 뭐 김종성 작가의 뭐 탄캐는 이야기, 뭐 홍명진의 뭐 소설들, 인천 작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90년대 이후의 작가들의 얘기들, 80년대가 정치적이고 조직적이고 계급적이었다면 90년대 이후의 소설은 훨씬 개인적이고 주제가 어떤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주제 영역이 다양한 거죠. 예, 예. 지금 거의 소설가들이 다 큰 범주로 보면 노동문학에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는 그 80년대가 노동문학의 협의적인 개념에 가까웠다면 주로 노동자에 썼잖아요. 안재성이든 간에 뭐 방현석이든 뭐 김학영이든 뭐 김한수든 다 그 정화진이든 다 노동자가 썼잖아요. 그런 문학이 더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90년대 이후는 노동자가 쓴 거나 노동자가 읽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재의 문제로 갔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21세기 지금 많은 그 내용들은 다 광의적으로 보면 노동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그 21세기에 들어와서 노동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노동이라는 게 잘 모르겠다라고 나오는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1980년대까지 노동은 육체에 가까운 거야. 그 이후는 정신노동이 있는 거야. 육체 노동 더하기 정신노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여지니까 이게 문화 영역까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노동에 대한 개념을 확대되는 것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노동의 개념을 꼭 계급적인 관점 이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이러한 본질에 대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큰 속에서 인간 본질이 계속 지금 마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이렇게 계급적이고 조직적이고 정치적인데 자꾸 가둘 필요는 없죠 지금.
그런 면에서 노동문화관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예.